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 뺏어 보냈어. 급한 거부터 막아. 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잘못 들은 걸까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몰라.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순자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쓰는 것도 다 막고 있어. 마사지 받는 것도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것도 막고 있으니까 돈이 안 줄어들어.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자 씨에게는 악마의 웃음소리로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 말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순자 씨는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은행에 들어둔 예금 약 8천만 원과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는 순자 씨의 노후 자금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어느 날 아들 영철이가 아내 미영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명절에나 얼굴 보던 며느리가 갑자기 함께 살자고 하다니요. 아니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괜찮아. 하지만 영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정말 엄마를 모시고 싶어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며느리 노릇 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외로웠거든요.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저녁이면 TV만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었으니까요. 그럼 한 달만 있어봐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영이가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영철이 가족이 이사 온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영이는 살갑게 같이 장도 보러 가자고 하고 가끔 아침상도 차려주었죠. 어머니, 오늘 병원 진료 있으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미영아.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요즘 길이 많이 바뀌었어요. 혹시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미영이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순자 씨의 약 시간을 챙겨주고 마트에서 순자 씨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주었습니다. 12살인 손자 민수도 할머니를 할매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순자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게 가족이구나. 왜 진작 함께 살지 않았을까? 동네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복 받았다.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미영이가 정말 착해.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미영이에게 용돈도 몇 번 주고 민수 학원비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영철이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살 때보다 생활비가 더 들긴 했지만 가끔 며느리가 장도 봐오고 요리도 하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달째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씨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허리를 삐끗해서 며칠 동안 걷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미영이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물리치료까지 따라다니며 순자 씨를 돌봤습니다. 순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야?
어제도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깜빡하셨고 그저께는 현관문 열어두고 주무셨잖아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랬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나이가 드시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친정 엄마도 그러셨거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을 제가 관리해 드릴까요? 만약에 깜빡하셨다가 분실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순자 씨는 고민되었습니다. 정말 기억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기도 했고요. 미영아, 나는 아직 괜찮아. 그런 것까지는. 어머니, 처음엔 저희 엄마도 싫어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잃어버리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요리나 청소는 어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저라도 이런 걱정은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순자 씨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하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럼 주거래 은행 통장 하나만 맡겨볼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필요할 때만 쓸게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그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맡긴 지 일주일 후부터 미영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분들이랑 점심 약속 있으시다고요? 응,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어머니, 요즘 날도 추워서 감기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밖에서 드시는 음식이 짜고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 처음엔 건강을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미영아, 그래도 친구들과 만나는 재미가 있잖아. 그럼 집에서 모이시면 어떠세요? 집에 차랑 과일도 다 있으니까요. 순자 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의 호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젊었을 때 식당 일을 오래 해 어깨가 좋지 않아 동네 안마원에서 가끔 어깨 마사지를 받곤 했습니다. 어머니, 마사지 받으러 가신다고요? 얼마예요? 6만 원이야. 어머니, 6만 원이면 너무 비싸요. 집에서 제가 안마기로 해드릴게요. 똑같아요. 아니야, 미영아. 그 선생님이 손이 좋아서. 어머니,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돈 좀 아껴 쓰셔야죠.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일도 있고. 순자 씨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쓰려고 할 때마다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더 심한 건 성당 헌금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성당에서 바자회 후원금 낸다고요? 응, 5만 원만. 어머니, 5만 원도 돈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으로 신앙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순자 씨는 황당했습니다. 평생 성당을 다녔는데 헌금조차 못 내게 하다니요. 미영아, 이건 내 신앙의 문제야. 어머니, 신앙은 좋지만 현실도 생각하셔야죠. 요즘 물가도 오르고.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건가?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순자 씨는 화장실에 가다가 미영이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 뺏어 보냈어. 급한 거부터 막아. 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잘못 들은 걸까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몰라.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순자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고 서 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쓰는 것도 다 막고 있어. 마사지 받는 것도 막고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것도 막고 있으니까 돈이 안 줄어들어.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순자 씨에게는 악마의 웃음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 시어머니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내가 조금만 그러면 금방 포기해. 나중에 치매 걸리면 더 편할 거야. 순자 씨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 한 잔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었다고?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영철이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영철아, 너희가 내 통장에서 돈을 뺏어 썼다는데 정말이냐? 영철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직접 들었어. 미영이가 전화로 얘기하는 걸. 영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그럼 좋은 마음으로 내 돈을 훔쳐간 거야? 엄마, 훔쳤다는 표현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저희도 엄마 가족이잖아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면 남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는 거야? 엄마, 장모님이 큰 집으로 이사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나중에 돌려받으면 다시 넣어드릴게요. 언제? 정확히 언제 넣어줄 건데? 영철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1년? 아니 2년 정도요? 2년? 순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내가 기다려야 한다는 거야? 이때 미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너희 상황을 내가 왜 이해해야 해? 내 돈인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뭐예요? 저희도 희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생? 순자 씨는 희생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희생해달라고 했어? 너희가 전세 계약 끝나서 온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다른 데 살면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굳이 여기 와서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 이유 없어요. 영철이도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장 볼 때 식비도 몇 배로 늘어났다고요. 내가 이 집 관리비랑 공과금 다 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거야 어머니 집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추가로 드는 비용이에요. 순자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나가면 되잖아. 누가 여기 살라고 했어? 미영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면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 거예요?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내가 언제 치매 걸렸다고 그래? 지금은 아니어도 곧 걸리실 거예요. 벌써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영이가 평소에 깜빡하신다고 말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순자 씨는 큰딸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집에 좀 와봐. 급한 일이 있어. 다음 날 오후 영숙이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영숙이는 영철이와 미영이를 불러서 따져봤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영철이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상황이 복잡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면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말씀드렸어야지. 왜 몰래 가져다 써? 미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어머니랑 같이 안 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는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돈도 많이 들고 자유도 없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데 아가씨는 가끔 와서 안부나 묻고 가잖아요. 영숙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니, 그럼 엄마한테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모시고 사신 거예요?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뭔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순자 할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해줘야 한다고.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줘야 한다고 그래?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잖아요. 모시고 산다고. 너희가 내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거지. 그때 12살 손자 민수가 울면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무서워요. 그 모습을 본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씨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영철아, 미영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 돈 당장 돌려줘. 그리고 앞으로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친정 이사할 때 다 들어갔어요. 당장 돌려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너희 전세 자금 뺀 거 있으니 그걸로라도 채워놔. 미영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천년만년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희가 가진 돈이 있어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너희가 내 돈 훔쳐간 건 현실적이었어? 어머니,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나가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 당장 나가. 어머니, 영철이가 놀랐습니다. 정말로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나가.
대신 내 돈은 꼭 돌려줘야 한다. 미영이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면 정말 혼자 사셔야 해요. 아픈 일 생기면 누가 돌봐드릴 건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중에 치매 걸리고 후회하셔도 우리는 몰라요. 치매 걸리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 정신은 멀쩡해. 너희가 내 돈 훔쳐간 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 결국 영철이 가족은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박순자 할머니는 다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습니다. 특히 손자 민수가 그리웠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다 못해 자유롭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밥을 먹고 마사지도 받고 성당 헌금도 마음껏 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영숙이가 가끔 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해볼까? 아니야, 영수가. 나는 이제 괜찮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야. 나도 나름의 자존심이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이제 통장을 다시 자신이 관리합니다. 연금도 조금 나오고 남은 돈 5천만 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마음의 평화야.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이유는 없어. 어제는 동네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그때 혼자 살 걸 그랬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할 줄 몰랐지. 하지만 가끔은 손자 민수가 그립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요. 6개월 후 순자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할머니 보러 가도 돼요? 그럼 할머니도 민수 보고 싶었어. 다음 날 민수가 혼자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게요. 엄마처럼 나쁘게도 안 하고요.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돈은 필요 없어. 네가 이렇게 할머니 생각해주는 마음만 있으면 돼. 지금 박순자 할머니는 진짜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 살지만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용과 착취, 그리고 진짜 사랑의 차이를 느끼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처음엔 외롭고 서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나 혼자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같은 고민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많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